손님으로 앉아있는 여자 지인에게 여기 떡볶이 집에 오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전화해서 오게 되었다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작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잘생겨서 온 걸로 하자고 합니다. 오픈일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막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다니 맛있을 때까지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브루스타에 모든 냄비를 올리고 각자 다른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가 7개 있었으니 비율만 조금씩 다르게 하고 토너먼트식으로 계속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지인들이 하나씩 나만의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이다를 사오더니 설탕 대신 넣을 거랍니다. 떡볶이가 1인분에 3,000원인데 사이다가 한 캔에 800원인가 했습니다. 설탕 한 숟가락에 50원도 안 하는데 지인은 TV에서 나온 떡볶이 장인이 설탕 대신 사이다를 넣는 것을 보았다며 계속해서 값비싼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고추장 대신 간장 떡볶이를 만들고 있고 누구는 고추장에 캡사이신을 넣어 엽기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사공이 많아지니 배가 산으로 갑니다. 우선 지인들을 다 보내고 혼자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육수량이랑 재료 비율부터 해서 전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팅된 재료에 육수와 소스를 넣어 10분 정도 끓인 뒤 떡과 국물을 맛보고 별로면 버리는 과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2, 3일 뒤에 어느 정도 맛이 나오는 후보군을 추려 소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량으로 그때그때 만드는 것과 대량으로 만들어서 하루 이틀 뒤에 숙성된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숙성된 소스를 사용하여 떡볶이를 다시 만들어 보니 차이가 꽤 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소스를 가지고 며칠 뒤 지인들을 불러 다시 시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월세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다행히 오픈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사기간 내내 걸어두었던 현수막이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치상 여중 여고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가게는 오픈했지만 인테리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은 단순하게 붙인 빨간 시트지와 흰색 배경이 다였습니다. 심심한 벽에 그림을 그리고 빨간 시트지에는 사진 등을 붙였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구매하여 손님들 사진을 찍어 걸어두었습니다. 장사는 딱 예상했던 만큼 되었습니다. 적당히 가게를 유지할 정도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밀집 구역이기 때문에 학교 시간대까지만 바쁘고 저녁부터 손님이 끊겼습니다. 위메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위메프 사태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만 당시는 정말 획기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위메프에 전화를 해서 제휴를 맺고 싶다고 하였고 며칠 뒤에 영업사원이 와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즉석떡볶이를 1인분에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2인분을 시킨다고 계산했을 때 테이블당 6,000원이 판매 매출입니다. 원가 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위메프 영업사원이 그 가격에 45% 할인율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사리 등을 많이 추가해서 단가를 10,000원에 맞추고 이걸 45% 할인해서 파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가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수락을 했고 할인율로 인해 7평짜리 떡볶이 집이 은평구 전체에서 판매 2등을 찍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게 오픈이 10시인데 오픈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었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중간 정산을 해보니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정말 남는 것 없이 계속 바쁘기만 했습니다. 사실 이메프를 진행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가게가 노출되었으면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인 지역이라 한 달에 한두 개 리뷰가 달리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을 오게 하려면 블로그 리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마진없이 2-3달 동안 이메프를 진행했고 블로그 리뷰가 20-30개 추가되었습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면 가게 번호로 광고성 전화가 엄청 옵니다. 한 번은 전화로 다음 공식 지정업체인데 다음지도 상위 노출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결제하면 올려준다고 해서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고 효과는 없어서 3달 뒤에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테이스트로드나 몇몇 맛집 프로그램에서도 연락 온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비용을 지출하고 광고를 해주는 조건이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 3사 중 한 곳에서 아침 프로에서 젊은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는 코너에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불하는 금액이 없다고 해서 촬영일을 잡았는데 작가분이 주변에 젊은 여자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컨셉에 맞게 손님들은 주로 여학생이나 젊은 여자 손님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일에 여자 사람 친구들 몇 명이 가게에 왔고 촬영은 예상보다 늦게 8시쯤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친구들만 앉히니 여학생이 부족했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당연히 여학생은 없었습니다. 작가가 밖에서 여학생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알바와 밖으로 나가서 겨우 지나가는 여학생 2명을 섭외했고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에 들이대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가가 대충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고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손님으로 앉아있는 여자 지인에게 여기 떡볶이 집에 오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전화해서 오게 되었다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작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잘생겨서 온 걸로 하자고 합니다. 제 친구는 비록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잘생긴 사장님을 보러 떡볶이 집에 온 걸로 진행했습니다. 작가가 손님으로 온 다른 커플의 여자분과 대화를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맛있냐, 불편한 점은 없냐 등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그렇게 커플 남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젊은 사장님으로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 한 달 정도 이후 아침 방송 짧은 코너에서 5분 정도 송출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온지도 모르게 짧게 방송이 되었는데 몇몇 곳에서 레시피 매매 및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가게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떡볶이를 드셔보시곤 레시피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레시피 판매는 정중하게 거절의 사를 드렸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찾아오셨을까 해서 가게 오픈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정보가 지금 소개하는 자료들입니다. 가게 시작 후 1년 정도는 정말 재미있게 운영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뭔가 지겨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작게 보강할 것들은 계속 수정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사업 확장성이었습니다. 제가 위치한 7평짜리 떡볶이 집은 정말 혼자서 일을 했을 때 딱 제 인건비만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최저임금이 5,000원 정도였는데 한 달 풀타임 인건비로 치면 150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게였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극복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가게를 운영하고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 하면서 비용도 많이 절약했고 매출 대비 순이익으로 권리금을 결정하여 보증금 포함 3천만 원 정도에 올렸습니다. 가게가 저렴해서 그런지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왔습니다. 가게 양도는 속전속결이었고 그렇게 가게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떡볶이 집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몇 가지 하다가 4년 뒤에 다시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가게는 무작정 장사가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50, 7평짜리로 시작했지만 다음 요식업은 신촌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30, 15평인 상가에서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경험을 얻기 위해 시작했다면 두 번째 가게는 금전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 역시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했었지만 운이 좋게도 주방 설비 및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해당 점포 계약부터 준비, 오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